이제 이론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촬영하는 시점은 이제 한 3주차 정도에 강의를 했고, 그래서 에센셜 베이직 3주차 정도 수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면은 공부 방향이 이제 잡혀야 되거든. 그래서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인터넷 강의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이제 보통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제 혹시 아직도 좀 헤매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했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몇 가지도 이야기를 할게. 우선은 수업 시간에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딘가 노트도 그렇고 오답 노트도 마찬가지고, 뭔가 계속 내가 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뭐 필기 노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오답 노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걸 이용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내가 직접 만든 나의 노트가 있어야 되고, 내 어딘가 노트가 있어야 되고, 어딘가 노트 뭔지 알지? 특이한 거 모아놓는 건. 그리고 나의 오답 노트가 있어야 되고, 이런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얘기하는데 그게 좀 애매하면 질문 올려. 내가 답변을 하기도 할 거고, 조교들이 그런 노트 만드는 거라든지 내가 어떻게 공부했었다라든지 그런 것도 답변을 쭉 올려주거든. 그래서 그 방향성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정형화 시켜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에 3시간 동안 화학 공부해야지, 이 3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또는 오후에 생물 공부를 3시간 해야지, 그럼 이 3시간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게 딱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루하루 이제 보람차게 너희들이 계획한 공부를 할 수 있거든. 계획도 하고 뭐 하겠다라는 정형화된 방법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계속 밀려. 내가 어저께도 어떤 학생 하나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재도전하는 친구였거든. 근데 전에 왜 실패했지라는 거 물어봤을 때 스스로가 알아. 자기는 하고 싶은 공부만 했대. 화학이 너무 싫었대. 그래서 자꾸 생물만 했고, 화학을 하려다가 그냥 덮고 생물하고, 화학을 하려다가 모르겠다 덮고 생물하고, 결국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 바꾸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플래너 쓰냐. 그때 그것도 좀 반성을 하더라고. 자기는 플래너를 그렇게 좀 써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필수야, 필수. 꼭 써야 돼. 플래너를 안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너무 뭐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어. 그래도 오늘 뭐 하고 내일 뭐 하고 일주일 동안 뭐 해야지, 이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한 달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일주일 정도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양이 대충 감이 잡히거든. 그럼 이제 언제 뭐 하면 되겠다는 게 딱 계획이 잡힐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없으면은 밀려.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완강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기획을 해야 되고. 지금은 화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걸 한 번에 이해한다? 그건 쉽지 않아. 그래서 적어도 한두 번씩은 더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 물론 모든 단원을 다 2번씩 보라는 건 아니야. 근데 좀 생소한 단원들 있잖아. 기초 이론 때 안 했던 단원들. 그런 거는 한 번 보는 거와 2번 보는 게 다르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도 한 번 봐. 그리고 집에 가서 빠르게라도 밴드 같은 형태의 시스템으로 빠르게 한 번 더 보기도 해. 한 번 보는 거와 2번 보는 건 전혀 다르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많거든.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도 이거를 중간중간 끊으면서 한 5분 보다가 이해 안 되네 다시 봐야지. 5분 보다가 또 이해 안 되네 다시 봐야지. 그러지 말고, 이거 별로 안 좋아. 다 보고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봐. 이게 훨씬 나아. 이게 끝까지 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게 있고,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 근데 중간중간 끊고 10분 돌아가고 5분 돌아가고 1분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면은 1시간짜리 수업이 2시간 되고 3시간 돼. 그럼 이제 3시간 반짜리 수업을 거의 한 5시간, 6시간 동안 들어. 그럼 그날 하루 다 가. 지쳐. 공부가 안 돼. 그게 제일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한테 조심해야 될 거. 물론 가끔 계속 끊어가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대. 그래서 손가락이 이미 여기 귀에 딱 돼 있대. 그래서 누르면 이제 멈추는 거지. 멈추고 또 멈추고. 그래서 계속 끊어가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자주 끊는 게 나는 별로 좋지 않아. 나는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끊지 않고, 물론 이거는 좀 각 잡고 필기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잠깐 끊어가는 건 괜찮지만 끝까지 다 듣고 다시 봤으면 좋겠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야. 그리고 문제를 뭐 당연한 건데 반드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가끔 와서 상담하잖아. 이론은 다 들었는데 문제는 안 풀었어요. 이 애들 되게 많아. 이론은 들었대, 문제는 안 풀었대.
내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매 강의마다 이렇게 테스트지가 올라가 있잖아. 현장 수업 듣는 애들은 수업 끝나고 30분 시험 보고 집에 가는 거야. 계속 이 문제를 풀면서 지금 다지고 있거든. 근데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 강의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도 시험을 보라고 여기 에센셜 베이직에 대한 시험지도 다 카페에 오픈하고 있고 답안도 입력할 수 있게 해줬고 성적 확인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답안 입력하고 여기에 수험번호 치고 자기 성적 그걸 확인하면 그럼 이제 자기 성적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계속 경쟁도 할 수 있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시험을 자주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에 대한 의미보다는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 어저께 학생 이제 현장 수업 듣던 친구한테 그 얘기 들었어. 오늘 시험을 너무 봤다.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다. 근데 그 이유가 1단원 내용을 기억할 줄 알았는데 다 까먹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 까먹어서 앞에 내용을 좀 너무 많이 틀렸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앞에 내용을 다 복습해서 내일 모레 시험 볼 때는 앞에 내용 또 다 맞춰서 준비해 올 거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게 공부야. 앞에 내용 까먹지. 누가 안 까먹어. 그날 배운 거는 일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솔직히 내 이름도 잘 기억 안 날 거야. 그걸 기억하려면 반복이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그동안 봤던 테스트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지. 앞에 내용을 찾아보겠지. 내일 모레 시험 볼 때 잘 맞추려고 또 노력해서 오겠지. 그럼 성적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다져 나가는 거거든. 그거야. 이 시험을 봄으로써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야 이제 성적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시험 안 보고 강의만 보는 친구들, 이거 하나도 도움 안 돼. 이론만 듣는 거는 진짜 전혀 도움 안 돼. 계속 문제 풀어야 돼. 당연한 거야. 제공된 문제 빼먹지 말고 다 풀자. 또 하나,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Q&A 게시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 물론 한번 딱 보고 모르겠네 물어봐야지. 뭐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 모르겠네? 다 물어봐야지. 이건 말도 안 되고, 질문할 때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런 형태의 질문이 좋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답이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뭘 모르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거든. 근데 막연하게 모르겠다면 도대체 뭘 모르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도 답변할 때 너무 엉뚱한 답변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답변하기가 좋고, 또 하나, 질문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도 공부야. 내가 모르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진짜 아예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질문을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맨땅으로 1번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얘는 진짜 아예 공부가 안 돼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근데 1번을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전 풀었더니 2번이 나왔는데 정답은 3번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조교나 내가 답변할 때 여기서 실수했구나. 여기서 잘못했구나. 그걸 다 찝어줄 수 있거든. 그걸 고치는 게 공부잖아. 그치? 그래서 질문한 것도 공부가 될 거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는 걸 설명하면서 질문하는 게 좋아. 그리고 지금 조교들이 답변을 이렇게 올릴 때 진짜 정성을 다하는 게 느껴지잖아. 너희들 못 느끼냐? 지금 조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든. 진짜 그 루이스 구조 물어보면 이걸 다 써서 캡처해서 올리고 있고, 또는 추가 질문 올라온 것도 더 정성껏 이렇게 좀 답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기초적인 질문들, 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오히려 답변이 더 길어질 수 있거든. 왜냐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딱 짤막하게 할 수 있는데, 아예 기초적인 질문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조교가 진짜 장문의 글을 쓰는 거잖아. 또 다 쓰고 이후에 또 추가적인 걸 더 답변을 또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답변을 지금 이 중대 약대 합격한 친구하고 원광대 약대 합격한 친구, 이 둘이 이제 답변을 주로 하고 있는데, 둘 다 그 당시에 공부할 때 거의 이제 지필론 다 클래스였거든. 진짜 열심히 했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이걸 해결했는지도 다 기억하고, 또 하나가 내 강의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내가 강의한 형태로 답변하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아. 딱 내가 답변을 만들어도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다. 그걸 구체적으로 아마 김원현 쌤이 이렇게 수업하셨을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거든. 그 방향성도 너무 좋아서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질문한 친구들도 항상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풀었더니 잘 풀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풀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조교가 답변했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 지금 저희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난 진짜 너무 좋고, 내가 수업할 때도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지금 조교가 Q&A 다는 걸 계속 보거든. 보다가 이건 내 코멘트가 좀 필요하겠다 싶은 건 내가 추가 답변을 달기도 해. 그래서 실제 옆에서 질문한 것처럼 답변을 달고 있는 거니까 활용을 하자. 그리고 아마 지금 조교들이
거의 질문을 2-3시간 안에 답변하는 그런 느낌이야. 물론 24시간 안에 답변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최대한 이제 하루 안에 답변하는 게 원칙인데 훨씬 더 빠르게 질문 올라오면 거의 한 2-3시간 안에 답변이 톡톡톡톡 올라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충분히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커리어에 대한 질문하는 건 다 내가 답변하고 있어. 그래서 커리나 지금 공부 방향, 상담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쫙 적어주면, 내가 질문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셔서 커리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봤어요 하고 전에 한번 질문한 형태로 커리어를 쭉 알려줬는데, 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방향성을 다시 수정을 좀 해줬거든. 그렇게 나하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나갈지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는 거 중요하고,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한 달 정도 공부했잖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내가 궁금한 게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당연해. 이거 쉬운 내용이 아니야. 어렵지. 처음 배운 친구들은 더욱더 그럴 거야. 또 Q&A든 아니면 이 강의를 반복해서 보는 그런 형태로 이론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꼼꼼하게 하자. 웃긴 게 이론까지 꼼꼼하게 좀 늦어져도 꼼꼼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문제풀이부터는 수월해. 이론이 잘 돼 있으면 문제부터는 빠르게 척척척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이 문제풀이 들어가면 좀 빠르게 진도를 빼는 것도 가능하니까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되는 거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그렇게 좀 화이팅 하자.